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뭐 인사,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사를 둘러싸고 뭐 사람이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은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14명의 장관급 인물들이 낙마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야당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요건을 강화해서 10년간의 은행 자료 다 털어보고 사돈 8촌까지 털어보겠다. 물론 그까지는 안 했지만 장관 주변도 다 털어보자. 그리고 그걸 제도화하자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3, 40년 전에 내용까지 다 털어서 망신주기 게임이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게임이냐. 그래서 인사검증은 정책만으로 하고 비공개로 검증은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웃기고 자빠졌네. 장관할 자식 사람들이 평소 관리 안 하고 권력이 없을 때도, 아니 권력을 향해서 지향할 때도 도둑질을 했으면 진짜 큰 권력을 쥐어주면 뭔 도둑질을 더 할지 모르는데, 먹어본 놈이 물 만난 고기 마냥. 먹어본 놈이 식성도 좋아서 고기 먹지, 고기 먹어 못 본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입장이 바뀌가 서로 또 반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대한민국 그러면 인재가 많은 나라, 잘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근데 정작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데려다 쓰면 왜 이렇게 이 흠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소장님? 나 그것도 한번 또 내 자랑 해보자. 네. 그 5대 비리 중에 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그 뭐 탈세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땅 투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표절한 게 있습니까? 없죠, 소장님. 네. 위장 전입했어요? 없죠. 그거 보통 나도 하나, 뭐,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도 해당 안 네. 했거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네. 뭐 배설에 별 뜻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지키는데,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면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우가 네네. 평범한 사람도 지키는데 지키는데. 비범함을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들이 네. 지키지 않았다는, 이건 도둑놈 신법이에요. 잘나는 사람들이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소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런 탈법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건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아니야. 그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네. 이 지향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달라지는 관계가 많아요. 매일 와서 술 먹고 골프 치자 하는 사람이 네. 오고, 네. 공무원이 중앙부서 과장만 돼도 생겨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진짜 시의원만 돼도 생겨요. 네. 그러다가 무슨 뭐 저기 국회의원쯤 되고 기초단체장만 돼도 줄을 뒤로 쫙 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골프 한번 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해외여행 한번 갑시다, 또 선물이 들어와. 네. 이제 즐기는 거죠.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면서, 자, 전화 한 통이면 민원도 해결이 돼. 전화 한 통을 하거나 한 번만 만나면 내 아들을 군대도 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좋은 학군에 강남에서 해야 될 건데 나는 강북에 살아. 그러면 위장 전입을 하면 되겠네. 뭐 마누라 취업도 좀 시킬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군대를 왜 안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글쎄 군대를 다녀오면은 그만큼 인생에서 뒤처지게 되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군대를 보내면 군대 안 가고 계속 학교 다니거나 또 용돈 받았으면 얼마나 부모로서는 부담되면,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우리 뭐 시쳇 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오면 이젠 좀 아들놈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보면은 이 여대생들도 군대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취업 때문에 가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안 보내려고 하는. 네네. 우리가 서민이라서 그래요.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남들이 군대를 갈 때 군대를 안 가고 안 가야 스페셜한 유학을 가고 하하. 또 그 시간에 뭐 돈을 벌거나 하하. 주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2년을 앞서가는데, 네. 그거는 조선시대 때 안 봐요. 양반의 자제들은 군대를 안 가고 모비들을 사서 대신 보내거나. 그게 무슨 무슨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네, 무슨 온갖 이름이 네.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돈으로 땜빵하거나.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병력은 겉으로는 몇만 명인데 네. 실제로 조선을 지킬 수 있는 군대는 한 5, 6천 명밖에 없었고, 네.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병자호란때 따르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뒤를 돌아봤더니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남한 산성에 갇힌 네, 네. 인조를 구출하러 온다고 소문은 막 네. 네. 했는데 인조가 한 45일 갇혀 있다 보니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온다라는 구원군은 아무도 오지 네. 않아. 원래 없는 거예요. 족보만 있지. 네. 그러니까 안 오고 몽고군만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군만. 그래서 이 문제가 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문제예요. 네. 엄서제도, 그러니까요. 연고주의, 네. 네포티즘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포티즘.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조선이 왜 망했냐? 엄서제도와 연고주의로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일수록 더 혹되게 이렇게 가혹하게 단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도자들인데. 조선에 왜 사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네. 사화가 일어나야 반대쪽을 다 사약을 이겨서 죽여버려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 네. 고위직 일자리들이.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둘러싸고 남인 무슨 동인 서인 무슨 뭐 북인 난리를 지랄을 치면서 그러니까 싸웠던 거야. 조선시대 사역이 또 일자리 때문이었군요, 소장님. 그럼요. 지금도 일자리, 그때도 일자리. 권력의 일자리 짭짤해. 네. 내가 정성만 되면 네. 한서만 되면 사돈 8천까지 배설을 줄 수 있어. 예? 내가 맨날 닭고기 뜯을 수 있어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치맥이 가능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첩도 한 네. 10명 둘 수 있어. 그러니 죽으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너무 깊게는 안 하시고. 근데 군대는 어떻게 갔어요? 저는 뭐 그때는 예, 몸무게 현역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저는 몸무게를 뺏어간 거예요? 그때는 이만큼은 아니었죠, 소장님.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적응 잘 하고 저는 또 군대 체질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군대가 정말 뭐 군대리아도 먹고 군대리아를 다른 사람들 하나 먹는데 저는 2개, 3개 먹고 군대에서 파는 네. 햄버거를 이야기하고 군대리아입니다. 빵이 아주 납작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 방부제가 처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됐습니다. 한 100년간 썩지 않을 빵이고 예, 저도 지금 썩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보면 패티가 네네. 무슨 뭐 혹설에 의하면 네, 우설 같은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으로 만드는데 어쨌든 군대에서는 정말 우리 죽다 맛있습니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네네. 맛있고 죽으면 안 됩니다. 쫄병 때는 네. 우리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걸 몰래 하나 사서 누가 볼세라 숨겨놓고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가 네. 나는 데 가서 빵을 먹던 사람들도 먹던 네네 있었어요. 먹으면서 또 볼일도 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나왔더니 이제 제가 상당히 미안한 건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탈 때 제 양쪽으로 앉으시는 분들 상당히 죄송합니다. 미국의 요즘 여행사들은 네. 이건 절대로 비하가 아니고 우리 아, 네. 조동찬 본부장하고 저하고는 네. 서로 간에 무슨 핸디캡에 우리 대해서 브로맨스니까. 양해를 네네. 이게 좀 몇 킬로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네. 표를 2장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아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투쟁해야 돼. 네네. 이건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자, 비만 반칙 없는 사회, 비만은 있지만 비만자가 홀대받지 않는 사회,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옛날에 네. 중동을 가다가 네. 싱가포르에서 소장님은 중동 가시면 내국인 대우를 받으신 거 그렇지. 아니에요? 수염만 좀 기르고 선글라스만 네, 하나 네, 끼면 뭐 네. 이렇게 압둘 아지즈. 그냥 네. 이게 AK 뭐 17입니까? 네네. 그거 뭐 이 기관총 하나 아니 그건 아니고 소장님 뭐 IS 쪽은 아니고. 아니 그거 들고 다니니까 동료들 네.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녔어. 근데 네네. 그 중동을 가는데 두바이까지 가는데 네. 양쪽에 배우 문장은 거기에 비하면 슬림한 편이야. 설림하죠 저. 둘이 딱 사실을 앉았는데 날씬합니다. 네. 6명이 있는 자리에 가운데에 딱 양쪽에서 한 2명이 딱 그렇게 앉아서 아, 화장실을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세울 방법이 없어. 세울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참고 갔는데 오집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 정말 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까지 한 네네. 6시간 일에 가는데 아, 머리가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 안 되신 뭐 요구르트 통이나 뭐 그 사람들이 또 보면 또 비웃잖아. 보면 또 비웃죠. 네. 중동입니다. 네, 참고로. 네. 그래서 저는 왜 지도자들이 이런 5대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함대에서 위장전입해서는 안 된다. 뭐 표절 논문 뭐 왜 이러는 겁니까, 소장님?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내각 또 문재인 정부의 이 주요 관료 이 내정자 또는 후보자들이 이 기준에서도 철저하게 이 원리 원칙대로 적용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저기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이 났더만요.
문재인 공약집 22페이지에 22페이지입니다. 5대 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작법을 해가지고 강경화는 거기에 위장 전입이 있었는데 네. 그걸 발표하면서 임명을 했고 음. 그리고 지금 이 이낙연 내정자는 네. 하나는 위장 전입은 확인이 되고 탈세와 그다음에 병력 의혹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5개 중에서 3개야. 음. 뭐 그 외에 무슨 그림이 어쩌고 자지구레한 거나 막 그렇다 칩시다.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요. 말로 하기는 쉬워. 남이 할 때 트집 잡기는 쉬워. 근데 내가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을 찾고 찾아서 하든가 그런 사람을 해야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네. 부분이 저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거는 국가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이 나는 진짜 보수도 아니고 진짜 진보도 아니라고 봅니다. 싸움해요. 그래서 막 수만 명이 네. 팬클럽 수천 수백만 명을 거느리고 싸움질을 해. 네. 차지하고 나면 이제 그 주변에 줄 선 사람들 중에서 네. 수천 명 군에서 이제 뽑아서 한 개씩 줘. 이러다 보니까 정치판에 줄을 서는 사람이 이런 하자가 5대 하자 정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 없네. 정치판에 줄 안 서요. 아. 그거 깨끗한 사람은. 왜?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백로야. 우리는 백로잖아. 살찐 백로 뭐 살이 너무 쪄가지고. 변 걸린 백로 이런 백로잖아. 살찐 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5대 결격 사유가 아니라 100대 결격 사유에도 해당이 안 돼.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다. 해서 이런 상황이 또 초래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아니 후보자만 괜찮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그 사람이 정작 와서 현 정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또 자신이 마음대로 되느냐. 자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든 대통령이든 자식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네. 장관을 맡으면 장관직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하. 아, 그냥 자식도 마음대로 네. 못하니까 네. 자식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이나 잘 다른- 돌봐야지.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이 네. 꼴이지. 그러지 네. 않습니까? 하여튼 자식들은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미국만 하더라도 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88년도에인가 이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될 때도 보면 이 아들 부시가 또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었지 않습니까? 주지 육림을 예, 예. 대마초도 하고 예, 그래서 대마초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아들이 대마초도 하고 주지 육림하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있을 텐데 미국만 하더라도 아버지 부시는 또 꿋꿋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사람들은 야, 미국도 그런데 우리 뭐 자식들이야 내 마음대로 되나 그냥 온몸을 바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내 인생 망가져도 해줘야 되는 것이 자식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냐. 결국 부모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이기고 왕을 이기고 국무총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식은 청문회 할 때 좀 봐주자.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봐주세요? 미국의 댄 레드라고 유명한 그 댄 레드 앵커죠. 앵커가 네, 전설적인 앵커입니다. 거기 저기 조지 W 부시가 두 네. 번째 대선이 될 때 네. W 부시의 네, 그 월남전 당시 네, 텍사스인가 그 어디에 네. 가서 이 일종의 주 방위군으로 스포트라이트. 예, 공군으로서 이제 근무했는데 네, 사실상 그 영화가- 그 현지의 네.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고 다른 영화인데. 다른 영화인데 네, 네. 그 영화가 유명했죠. 유명합니다. 예, 리차드 레드포드로 오고 네. 로버트 로버트 레드포드 레드포드 나오고, 네. 오고 근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네. 결국은 옥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정 부분에서 네. 꼬리를 빼면서 뒤통수를 맞아서 댄 레드도 그만두고 그 여성 맞습니다. PD도 네, 그만두는 네. 게 영화 추적.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을 보면 60 minutes. 그런 네.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어떤 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도 안에 걸린 부분은 미국의 뭐 대법관 하던 사람이 불법 이주자를 채용했다. 신호로 썼다 해서 날라간 것도 허용했다.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날라간 사람은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과거의 대마초 경력은 네. 그건 도덕적인 흠결 요인이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클린턴은 안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대마초를 오바마 대통령은 뭐 저기 손해된 게 과거에 입에 됐겠지만 저기 미셸 만날 때 대통령 되려고 백인 여자하고 네. 동거하고 오바마가요? 그 백인 여자가 교수가 돼갖고 책을 썼어요. 아, 그 동거하고 결혼 네. 약속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그 세계의 미셸. 표를 얻기 위해서 아, 미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에는 양집을 오고 가면서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종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 도덕적으로 이런 결격 사유가 어디 있어? 네. 근데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건 봐주는 거지. 마크롱만큼 또 부도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부도덕한. 네. 근데 그 프랑스 문화 때문에 봐주는 네,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와 이거 불법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음. 이 흠결 요인이나 결격 사유는 불법을 말하는 것이지 네.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음. 알아야 돼요. 또 나쁜 것만 미국에는 이렇디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사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유형을 좀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 대통령이냐 또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안보 대통령이냐 또 안보 대통령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또 아버지 부시가 아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경제나 안보 대통령이보다는 개혁 대통령을 더 지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적인 성향, 안보나 경제보다는. 근데 지금 나오는 경제, 안보, 그다음 상당한 부분이 위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안보 컨트롤 타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지금 속속 임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그런 분들의 도덕성 그리고 실제 이 개혁적으로 경제나 안보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이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때무전 칼에 의해서 네. 한마디로 사회의 부패를 다 도려낸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새끼 그런 사람 놈이 막 우리한테 칼을 들이느냐. 그 개혁은 절대로 부패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개혁은 부패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부패한 사람 손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어요.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셀프 디스를 먼저 하고 나는 잡놈이고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잡놈과 도둑놈이 음. 도둑놈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다 때려잡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네. 고백을 해야죠. 그 고고한 척 가식을 떨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 이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선 후보들도 다운 계약서 작성을 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소장님 이거 제가 여론조사를 쭉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장 전입도 좀 하고 논문도 조금 표절은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서 우리가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근데 뭐 그것도 네. 뭐 가진 게 있어야 위장 전입도 하고 네네. 백도 네. 있어야 백력도 빼고 네. 가방줄도 길어야 표절도 하지. 전입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네. 요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네. 자기 백력 문제나 자식 백력 문제에서 자식 백력은 지심이에요. 그런데 지 백력 문제가 의혹이 된 사람은 전부 금수저들이야. 아, 백력 의혹은 네. 돈이 들어가잖아. 브로커고 이렇게 봉투를 줘야 빼주지 그냥 빼줘.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거 없는데요? 네. 예, 네. 이 네, 백력 말씀하십시오. 빠진 사람은 정확하게 금수저하고 비례하는 거죠. 음. 다이아몬드 수저는 거의 안 가고 음. 금수저는 상당히 안 가고 음. 뭐 은수저는 가도 좋은 데 가고 음. 뭐 그러잖아요. 그 또 보니까 뭐 한 명 웃기는 사람도 있대. 또 지금 나온 사람 중에 뭐 자기 부인이 의사인데 아하. 막 애가 공익을 했는데 네. 마누라 병원에서 공익을 했다고 돼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에? 정말입니까? 네, 전혀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음.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 인사의 원칙. 사회에서 네. 기본적인 기준. 원칙은 죽어도 지켜져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 구멍이 눈곱 많아지면 이 구멍은 나중에 황소가 들어오는 구멍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노, 내로 남불하지 말고 한마디로 지금 주어지는 비판인가 욕을 있는 대로 다 맞아야 되고 사과할 일은 사과도 해야 되고 네. 하자 있는 사람은 집에 몇 명 가야 된다. 그것이 제 입장이고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라고 해서 기존에 또 지금까지 이 줄곧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생님? 예, 그럼요. 예. 그렇다면 자, 돌발 질문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내정되거나 또는 이 인사 예정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된 인사와 좀 아쉬운 인사를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또 지적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잘된 인사로 보자면 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 김상조 네. 교수 한 부분은 좀 잘 됐다고 보고요. 아, 뭐 장하선 교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이야기가 노더만 자식 관련해서 아까 내 이야기한 거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김상조 교수님은 별다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아니 있는 그것도 걸로 모르는데 지금까지 네. 뭐 제가 본 게 없으니까 네. 그래도 적임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뭐 소장님과 좀 친하시거나 나 또는- 그분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는 국정원장 아, 1년에 6억 6천이 늘어났는데 네. 국정원에 가면 만지는 특수활동비가 4,800억쯤 되는데 네. 전임 차장할 때 1년에 6억 6천이 늘어났다면 이것도 좀 구시기하잖아. 국정원장인데 다른 분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정. 하도 틀려서 진짜 네. 더 틀릴 것도 없는 네, 사람이야. 뭐 한때는 틀려서 간첩으로 네. 또 당해봤고 뭐 네. 틀어라 그래. 조금 뭐 소프트한 분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우리는 항상 네. 이런 충동이 일 때마다 네. 죽는 길인 줄 알아도 센 걸 선택해. 소장님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네. 그런 정도 사람은 네. 바닷가에 개 깔리듯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